뉴스 K 웨이브입니다. 반갑습니다. 배우 유아인과 철학자 도울 김용옥이 TV 토크쇼 프로그램을 공동 진행할 예정이라는군요. 내년 1월부터 KBS에서 방영할 예정인 도라인 오방간다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세대 차이를 극복하고 두 사람이 과연 어떤 케미를 보여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군요. 그럼 이번 주도 핫 이슈로 출발하시죠. 걸그룹 러블리즈가 신곡 찾아가세요 무대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26일 러블리즈의 5번째 미니 앨범 생츄어리 발매 기념 쇼케이스가 열렸는데요.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 찾아가세요는 감각적인 사운드와 신디사이저 조화를 뽐냈습니다. 멤버 미주는 각종 예능 프로그램 속의 활약과 평소에 흥 넘치는 모습으로 이목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미주는 자신의 흥의 원천이 무엇인지 밝혔습니다. 제가 사람을 좋아하고 정이 많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저 때문에 웃을 수 있다면 전 그걸로 너무 행복해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룹 몬스타엑스가 미국의 스트리밍 플랫폼 판도라가 꼽은 2019년 주목해야 할 아티스트에 선정됐습니다. 최근 판도라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기대주 27개 팀 가운데 K-팝 그룹으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는데요. 몬스타엑스는 30일부터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시작으로 미국 6개 도시에서 징글볼 투어를 이어갑니다. 그룹 블랙핑크의 뚜두뚜두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조회수 5억 건을 돌파했습니다. 공개한 지 162일 만인데요. K-팝 걸그룹으로는 최초 기록입니다. 뚜두뚜두는 올해 6월 15일 발표한 첫 미니 앨범 스퀘어업의 타이틀곡입니다. 블랙핑크는 미국 대표 음반사 유니버설 뮤직 산하 레이블 인터스코프 레코드와 손잡고 본격적인 현지 진출에 도전하는데요. 내년 1월부터는 월드 투어에도 나설 예정이라는군요. 깜빡이 켜 교양이 없어 kn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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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상대 안에 block block 잘 모르겠으면 이제 좀 나와 babe repeat repeat 너를 만나 참 행복했어 나 이토록 사랑할 수 있었던 거 우리 다시 만나 바람이 지나가면 한 번 더 안아줄게 뭘 고를지 몰라 준비해봤어 둘 중에 하나만 골라 yes or yes 네 마음을 몰라 준비해봤어 하나만 선택해봤어 내게 미안하지만 I'm not sorry 오늘부터 나나나 bitch 나는 solo I can get you licking and loving. I have my purpose. 저녁 먹는 동안 오는 모든 걸 다 전화, 문자, 카톡, 이메일 할 것 없이 싹.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No, I don't do sides. What are you gonna do? I think it's happening. 강동철 씨, 경찰서 방화에 증거품까지 탈취해? 당신 미쳤어? 제 아내만 찾고 죄값 치르겠습니다. No one will play us on the radio. We need to get experimental. Do it again. One more. How many more Galileos do you want?
선진국 그룹 20여 년 전 모든 국민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IMF 사태.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상황을 재현한 영화가 극장가에 선보였다는데요. 바로 배우 김혜수, 유아인이 주연한 국가부도의 달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두 배우에게 직접 들어보시죠. 선진국 그룹 OECD 한국이 세계 11위의 경제 규모와 여전히 강한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제개발협력기구 OECD 가입과 확률하면서 수출 보수 대한민국 사람 85%가 나는 중산층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단 최대한 빨리 국민들에게 알리셔야 돼요. 쓸데없는 혼란만 가져옵니다. 제가 이제 회복세에 들어서고 있다고. 잔치는 끝났다. 이긴가?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 비공개 대책팀이 있었다라는 한 줄의 기사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걸 이제 영화적인 상상력으로 재해석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국가부도의 위기까지 남은 시간 단 일주일이라는 전제하에서 어마어마한 사상 최악의 경제 위기 속에서 다른 선택을 했던 인물들의 초점을 맞춘 그런 영화고요. 저는 그 속에서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고군분투하는 한국은행 통화정책팀장 한시연 역을 맡았습니다. 저는 이 한시연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강한 신념과 뜨거운 심장을 가진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위기, 고통스러운 시기에 한시연과 같은 인물이 좀 더 많았으면 과연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위기에 투자하겠습니다. 당시에 위기를 막기 위해서 뛰는 사람, 그리고 위기에 베팅하는 인물, 그리고 위기 안에서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고자 하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 위기에 베팅하는 윤정학이라는 인물을 맡았습니다. 저 계산이 맞다면 대한민국 국가부도까지 남은 시간은 일주일입니다. 시나리오를 봤을 때 정말 심장이 엄청나게 빠르게 뛰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시대를 사실 지나온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몰랐던 것들을 이 영화를 통해서 좀 새롭게 많이 알게 된 것들이 있고요. IMF, 실제 그 외환위기 당시에 고통스러웠던 시절이 현재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바꿔놓고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 역시 IMF에 대한 아주 짧은 기억을 가진 그 당시에 12살이었거든요. 지금 배우가 되어서 그 당시를 복귀하면서 어떠한 감각들을 되살리고 이 감각들을 어떻게 대중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즐겁게 흔쾌히 작업한 작품입니다. 올해 초부터 서서히 균열이 가고 있다는 거야. 내 인생이, 내 계획이고 내 신분이 싹 다 바뀌게 되는 순간이야. 당연히 이제 좀 저에게는 너무 생경하고 낯선 뭐 그런 단어들, 문장들이 많죠. 왜냐하면 경제 전문가고 외환위기 당시의 경제 상황을 잘 이해를 해야만 했기 때문에 연기하는데 어려움이 없기 위해서는 사전에 좀 많은 공부와 준비가 좀 필요했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맡은 윤정학이라는 인물이 가지는 모호한 특성이 있거든요. 악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기회주의자 같은 면모를 보이지만 또 그 모습들이 굉장히 이해가 가고 공감이 되고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인물이어서 그런 부분들을 크게 치우치지 않게 인간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버틸게요. 반드시 버틸게요. 최초로 IMF를 소재로 했다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IMF라는 어떤 거대한 위기의 폭풍 속에서 각각 다른 선택을 해야만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그때 나는 이런 선택을 했었지, 그때 나는 이런 것들을 겪어냈었지, 뭐 이런 공감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대를 겪은 분들에게는 고통스러운 기억이지만 그 당시 이후에 내 삶이 어떻게 달라졌고 나는 또 어떻게 변모했는지를 한 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IMF를 체감하지 않은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영화를 통해서 당시 외환위기, IMF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의 국가적인 사건이 이 다양한 인물들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어떠한 영향들을 끼치고 이것들이 어떠한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조금 접근하고 보시면 재밌지 않으실까. 저는 모든 관객분들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경제, 사회, 돈이 만들어내는 이 세계, 그 가치에 몰두하면서 살아가고 그것 때문에 결핍되고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보셔도 될 만한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실업이 일상이 되는 세상. 그런 세상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기존의 관성에서 벗어나 앞서 나가는 예술가들은 늘 논쟁의 중심에 서기 마련이죠. 1990년대 한국 영화계에서 가장 논쟁적인 영화를 만들었던 창작자, 바로 장선우 감독입니다. 오늘은 그의 작품 가운데 한국 리얼리즘 영화의 선구적인 시도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다양한 해석과 논쟁을 낳았던 작품을 소개해드립니다. 문성근 그리고 강수연이 주연한 영화입니다. 경마장 가는 길입니다. 프랑스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R은 파리에서 동거했던 여자 제이를 만납니다. R은 제이에게 잠자리를 요구하지만 제이는 웬일인지 R을 거부하죠. 몹시 피곤해. 조금 이따 전 가봐야 되겠네요. 아, 왜 가니? 내가 그동안 네가 얼마나 보고 싶은데. 아, 이러지 마세요. 여기선 안 돼요. 안 돼요. 미련이 남은 R은 끈질기게 제이에게 구애하지만 제이의 완강함 앞에서 속수무책입니다. 괴롭혀. 문학 박사 R은 특유의 문어체 말투로 제이에게 따집니다. 너 그동안 남자 생겼니? 그럼 왜 이러느냐? 너의 이러한 행동의 이데올로기는 뭐냐? 용태가, 네 아빠. 화가 난 R은 대구의 고향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아내와의 사이는 싸늘하기만 합니다. 그럼 지금 내한테 원하는 게 뭡니까? 뭘 원하느냐고? 난 이미 편지에다 충분히 뚜렷하게 밝혔듯이 너와 이혼하길 원한다. 하지만 R의 아내는 이혼을 거부하는데요. 결국 R은 제이가 있는 서울과 대구를 오가는 생활을 이어갑니다. 영화는 중간중간 R의 시선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 대해 논평합니다. 여기가 정말 한국인가? 여기가 정말 600년 역사를 가진 서울인가? 온통 어딜 가나 십자가들 뿐이군. 여긴 마치 무슨 커다란 유럽의 공동묘지에 들어온 기분이야. 그렇게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세요. 이런 와중에 제이에게 결혼을 약속한 남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오래전부터 결혼을 하자고 해왔어요. 그래, 자네는 그 남자에게 자네와 내가 프랑스에서 3년 반 동안 함께 살았다는 얘기를 했는가? 어떻게 그런 말을 남한테 할 수 있어요? 결혼을 안 하면 안 했지? 자신을 떠나려는 제이를 붙잡기 위해 R은 승부수를 띄웁니다. 제이의 박사 논문을 R이 대신 써줬다는 사실을 이용하기로 한 거죠. 니네 집이 어떤 데인지 모르지만 난 오늘 널 집에 보내주지 않는다. 도대체 왜 이래요? 뭘 어떻게 하라고 나무 흐르는 거예요? 내 경찰서에 데려다 다오. 그럼 될 거 아니니? 이렇게 경마장 가는 길은 영화 내내 두 남녀의 밀고 당기는 애정 게임을 이어갑니다. 지식인의 허울과 그럴듯한 말의 성찬 속에 가려져 있지만 R의 행각은 원초적인 본능을 채우기 위해 지배자로서 벌이는 권력 다툼의 양상을 보여주죠. 어쨌든 영화의 이야기 구조는 뚜렷한 결말을 향해 달려가는 기존의 서사 방식을 과감하게 버린 것인데요. 그래서 개봉 당시 평단으로부터 집중적인 관심의 대상이 됐죠. 안 간다고 했잖아요. 안
일부 평론가들은 이 영화를 일컬어 일상의 리듬이 반영된 리얼리티의 본질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영화에서 선보인 장선우 감독의 선구적인 연출 방식은 1990년대 중반 등장한 홍상수 감독의 영화 세계를 예고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영화 경마장 가는 길이었습니다. 우리 고유의 세시 풍속놀이. 씨름이 사상 처음으로 남북 공동 인류 무형 문화유산이 됐죠. 남과 북이 따로 등재를 신청했는데 유네스코에서는 공동 등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네스코는 이번 결정이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위한 차원이었다고 하는데요. 정말 고맙고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 K-웨이브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